30분 정도 더 이야기해봤는데 저는 굉장히 더워질 줄 알았는데 의외로 실내가 시원하네요. 썰렁하네요. 뜨거운 얘기를 시원하게 해주셔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신우님 말씀 드리면서 궁금했던 것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더 듣고 싶은 이야기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질문을 좀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손을 좀 들어주시면. 그 공동체가 중요하고 공동체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게 여러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에 있었지만 저는 공동체가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사람들의 단점만 보이고 타인이 지옥이라는 말이 너무 절감이 되고 맨날 그것 때문에 지금 놀고 있는데 또 다른 공동체에 들어가는 게 너무 두렵고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게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을 좋아하신다고 하고 또 공동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이 사회에서 이뤄내고 교회 안에서도 혼자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공동체에서 같이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 수련회도 계셨고 하시면서 힘드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공동체가 좋아지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시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렇게 한다고 제가 공동생활 잘하느냐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공동체는 어려워요. 정말 힘들어요. 공동체는 정말 지겹죠. 그런데 공동체가 없으면 내가 어디가 아프지, 또 나는 어디가 잘났는지, 공동체는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실 거울 보실 수 있으세요? 프로이드가 얘기하죠. 자기가 기차를 타고 밤에 이렇게 가다가 자기 얼굴을 봤는데 너무나 놀랐다는 거. 거울을 보면 이제 클라라 성녀나 이렇게 거울에 대한 메타포를 많이 쓰시는데요. 거울은 자기와 자기의 무의식이 만나도록 도와주는 통로고 또 하느님을 만나는 심볼이에요. 근데 공동체가 없으면 내 얼굴을 내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나? 첫째, 한국 같은 경우는 바운더리가 너무 없어요. 니께 내 거고 내게 내 거야. 그래서 이 바운더리가 좀 이렇게 중요합니다. 피지컬 바운더리, 이모셔널한 바운더리, 이 거리요. 어느 정도의 거리가 과연 건강할 수 있는지 그 거리 중요하고 이 젊은 분들에게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체에 자기가 끌린다면 멘토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상처받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멘토나 스피리추얼 디렉터, 자기 영적 지도자가 있어서 그걸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 제가 저의 실패를 돌아봤을 때도 저 사람의 어둠이라고 내가 믿어 확신했는데 이제 보니 내 어둠이 또 많더라.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이렇게 보아가는 것이고 자존심이 센 사람들의 공동체가 힘들어요. 솔직히 힘들어요. 근데 공동체가 없으면 나도 안 큰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내 커미트먼트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가야 하는 거.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고전이 됐지만 나르시 공동체 만든 장바니의 선생님 공동체가 성장이라는 책 좀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장바니의 공동체를 여러 군데를 방문했는데요. 맨날 싸워요, 그치? 근데 아시죠? 정상인하고 장애자하고 같이 사는데 맨날 싸워요. I'm so happy. 약자가 자기 목소리를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는 건강한 거잖아요. 그쵸? 싸우는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 싸우면서 성장한다는 서로의 믿음?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공부도 해야 되고, 그냥 내추럴하게 공동체는 없어요. 그리고 어느 만큼 내가 상처받을 각오하고 나도 상처 줄 각오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공동체는 블레싱이고 뛰어 들어가셔야 돼요. 강사님을 만난 게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만남 같아요. 왜냐하면 쌍따블이 만난다는 거는 이거는 저는 그냥 곳곳에 공동체에서 추방자 그냥 거의 이제 뭐 동창에서도 그냥 집단 폭력 뭐 이런 거 그냥 항상 제가 얘기했듯이 그런 전또 공격형이에요. 그냥 막 온갖 상처 다 받고 저 끝까지 너 죽고 나 살자 뭐. 근데 지금 아까 강의가 저한테 굉장히 다 이렇게 다 몸으로 느껴지죠. 제가 체험했던 거니까. 그런데 이제 또 제가 반모임에서도 추방에 당한 지가 지금 추방자가 된 게 그냥 성경 공부하는 목요일날 당신 성경 공부하는 목요일날 굳이 반모임을 하겠다고 한 3년 전부터 계속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안 하겠지 그냥 하다가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할수록 나는 성성물 빠지면 또 안 되는 또 그런 또 나름대로의 어떤 그 성경이 저한테는 그러니까 동화밧줄처럼 제가 또 거기에 모여 살기 때문에 법과 정의를 위해서 나는 절대로 우리가 타협하지 않겠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은 원하면 떠나주겠다 했는데 한 7개월 지났는데 요새 또 문자가 날라오는 거예요. 근데 문자로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죠. 이렇게 니들이 이렇게 잘못한 거를 좀 그렇고 3년 동안 이렇게 집단 폭력을 이렇게 할 수 있냐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이제 하면서 스스로 반성하길 기다리고 나도 이제는 자유롭게 아니 교회 반모임에 내가 꼭 안 가도 되는 이제 우리가 21세를 살고 있는데 내가 90대 내가 그런 하나의 신앙인으로서 내가 지금까지 나이 이제 내년이 60인데 내가 이제 더 이상 희생자로서 피해자로서 더 이상은 남아있지 않고 나도 자유를 찾자 해서 이 기회가 이제 내가 정말 자유이 되는 종지부를 찍자 하고 이제 했는데 계속 또 문자가 날라오는 거예요. 다시 오라 공동체를 했어요. 나 이제 더 이상 쌈땅 노릇 하기 싫고 아까 교수님 아니 아까 말씀하셨듯이 타인에게 피해를 더 이상 주고 싶지 않고 제가 이제 최근에 어느 신분이 나는 피해자이고 가해자였다 그런 말씀이 이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어떤 그런 모습 요새 또 제가 굉장히 또 좋아하는 그게 여왕의 교실이라는 그것이 어린아이들 학생들이 왕따시키는 그 상처에 대물림이 돼갖고 6번 입양화된 아이가 반장이 돼갖고 캐나다 유학 가고 돌아와서 다시 또 왕따를 시키면서 지하철에서 어저께 뛰어내리려고 할 때 선생님도 상처 받은 선생님 와서 딱 손을 잡을 때 그러니까 20대에 전부 이런 사건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그 자화상의 모습이 드라마에까지 지금 배도되어 있는 이런 곳에서 과연 우리가 공동체에 소속을 지금 하라고 지금 하셨지만 소속하는 게 너무 두렵고 이제는 더 이상 홀로 있어야 편안하고 내가 몸이 치유가 돼야 돼. 치유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치유를 하려면 내가 멈춤과 정지를 하면서 나를 이제 돌아보고 내가 키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참 이게 세계적인 문제고 이 심각한 이런 한국 사회에 더더군다나 심각한 곳곳에가 지금 이렇게 다 있는데 드라마 지금 여왕의 교실도 좀 하세요. 수목 드라마에 자, 유튜브로 볼게요. 근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만나면 이게 해결점도 없는데 지금부터 당장 내가 과연 거기를 다시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이것이 지금 당장 저한테는 문자가 오는데 내가 다시 옛날 과거에 또 너희들의 그 움직이는 대로 내가 노트처럼 움직여야 되느냐 그리고 내가 그 우리의 같이 또 그렇게 해서 해냐 내가 용서와 그냥 예수님께서 나도 용서와 사랑으로 베푸는 자세로 가야 되느냐 우선 이게 현실적인 문제더라고요. 일단 자기를 좀 들으세요. 본인이 그게 상처가 너무 올라오면 가지 마세요. 내가 할만하면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쉬운 거 하세요. 그러니까 반모임은 너무 나한테 상처가 되면 성서 모임이 좋으세요? 그냥 성서를 하세요. 그리고 맞아요. 반모임만 꽉 아니 한 동네인데 이제 오라고 하니까 이걸 가야 되나 그리고 그냥 씹으세요. 씹으세요. 문자를 씹으세요. 했어요. 계속 했는데 네. 계속 문자가 싸우니까 이제 고발한다 해서 내가 경찰서 전화해봤더니 그거는 그 사람 내가 고발을 해야겠는데 왜 그쪽에서 날 고발해야겠는데 그 얘기를 하면 진짜 그러니까 대답을 하지 마시고요. 그럴 때는 그냥 거리를 두세요. 그 보면 또 우리가 좀 설득을 못하는 게 거리를 두는 거. 그 미국 사람들은 그거 잘하는 여우 같아서 했어요. 7개월 동안.
더 하세요. 더 하시고 또 정말 이제 이 공동체가 나한테 희망을 주지 못할 것 같으면 그리고 나한테 너무 이게 어뷰시브하면 하지 마세요. 그런 힘이 생겨요. 네, 그쵸. 막 끌려가야 될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걸 못했는데 네. 나이가 들고 잘하셨어요. 제가 하지 마세요. 힘이 생기더라고요. 네. 하지 마시고 또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끼리 또 둘이나 셋이 다른 공동체를 만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안 하시는 게 뭐 좋죠. 그럴 때.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나네요. 보통 그 본당 생활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본당에서 상처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신앙생활을 하되 본당 차원을 좀 뛰어넘을 필요가 있다. 본당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이 본당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본당 밖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더 깊이 자기 신앙으로 다가갈 수도 있다.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고 길도 여러 가지다 생각하면 조금 심리적인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유종국 교구 신부예요. 이제 공동체 얘기가 나와서 사실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귀담아 들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매월 동창 모임이 있지만 네. 가면은 정말 그냥 밥 먹고 뭐 술 마시고 농담 따먹기 하고 사도 치고 그다음에 뭐 놀고 끝납니다. 어느 순간에서부터 이런 사제로서 살아가는 데서 고민이나 어려움들 같은 걸 이제 더 이상 잘 나누지 않는 그런 어떤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잘 안 나가게 됐어요. 예. 뭐 굳이 매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할 거.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많이 공감하거든요. 저희 특히 사제들한테 있어서 공동체는 굉장히 이 취약한 관계에 있잖아요. 개인적인 어떤 존재들을 많이 이렇게 살아가고 또 얼마든지 아주 고립된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네, 수도자들과 달리.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나도 이제 공동체를 찾아 나서야 되는 입장에 있구나. 그래서 누가 뭐 다가와주지 않는 이상은 네. 그런 이제 상황에 처했는데 수련님 보시기에 이렇게 그 신부들 보면서 한국에서 미국이든 그렇고 어떤 좀 밖에서 바라볼 때 어느 정도의 좀 거리를 두고 바라보실 수 있는 또 그런 분이시니까 사제를 좀 바라보면서 어떤 공동체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뭐 얘기해주고 싶은 부분들 또 바램들 이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까도 마찬가지로 신부님들은 교구 차원을 넘어서 친구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다 신부님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뭐 다 좋죠. 좋지만 이제 근데 정말 이렇게 깨어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교구마다 계세요. 교구마다. 근데 참 보면 혼자 외로이 투쟁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3년차까지는 보면은 이제 모범적인 공동체 동기 모임을 하시다가 이제 사는 것도 외롭고 뭐 이러면 이제 좀 5년차, 6년차 되면 이제 힘들어지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이렇게 신부님들이 모임을 정말 어떤 이렇게 공동체 어떤 특징, 아까 학사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 포폴라레라든지요. 이렇게 좀 특별한 어떤 영성을 가지고 좀 더 크게 조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구에서 동기 모임에 너무 이렇게 하면 난 볼박이 싫은데도 가야 되고 뭐 이런 것도 나중에 생기고 그러다 보면 안 가고 그러다 보면 또 외롭고 이런데요. 조금 크게 그 공동체를 찾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수녀님 그 식별에 대해서 쓰신 기사를 몇 달 동안 저는 갖고 있는데 읽었거든요. 근데 특히 제가 지금 20대 중후반인데 이제 정말 경계의 시간인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보통 모든 수도애들 이제 30세가 이제 입회 나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길목에 서 있는 거 이렇게 뭐 수도 성소도 생각해보고 결혼 성소도 생각해보고 독신 성소도 생각해보는데 이 시간이 그러니까 이 시간을 좀 더 이렇게 내가 뭘 하지 이렇게 하지 않고 좀 더 뜻깊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하나님께 어떤 걸 원하는지 알려주십시오라는 기도 외에 혹시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가 뭐 어떤 길로 가야 될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면
10중 8구는 수도성서라고 말하는데 왜냐면요. 정말 저는 젊은이들이 결혼성서를 놓고도 심각하게 그렇게 기도한 후에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게 이제 한국의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나이 들었고 적당히 또 스펙을 맞춰갖고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아직 마음으로는 다 나는 엄마 딸이에요, 아직도. 그래서 시집 가서도 중요한 결정은 엄마랑 하고 또 엄마가 힘들면 일도 해주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단계에서.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삶의 주체로서 지금 이제 좋은 나이인데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한 번 사는 인생에서 내가 뭘 하는 게 좋을까를 3가지 범주를 놓고 잘 이제 보셔야 되는데 그런 기준들을 이제 좀 찾아가지고 이제 식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좀 가정을 꾸민다든지 이런 거로 내가 좀 이렇게 좀 끌리는지 스위트홈을 좀 가꾸고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하나가 자기는 정말 좋아하는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할 수 없이 계속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박사 하다가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정말 공부를 잘하는데 넌 뭘 좋아했니? 그랬더니 고등학교 때 난 가정을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정과는 못 갔지. 계속 가야 되는 거를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성공 못해요. 근데 내 안에 그런 꿈이 있으면 그걸 할 때가 제일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저같이 저보고 요리하려면 갑자기 식은땀이 나는 사람은 그럼 어떤 남자 죽이려고 제가 시집을 가겠어요? 그냥 조금씩 열어서 괴롭히는 게 낫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수도성서. 또 그런 모든 걸 떠나서 내가 어떤 가치, 내 커리어를 통해서 내 인생 한번 불사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으면 이제 싱글로 이렇게 가는데 식별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두는 거는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자꾸 얘기를 하나 스님들이 혹시 자꾸 와갖고 너는 성공했을 것 같아 라는 말을 많이 듣는지 아니면 주로 총각들이 눈을 밝히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떤 목소리가 나한테 많이 들려오나 그 다음에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 좋거나 너무 싫으면 위험한 거죠. 그거일 확률이 많죠. 내가 왜 수녀를 가요? 막 이러면 아닌 말지 왜 화를 내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과잉 반응이 오거나 아주 싫거나 아주가 좋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사인이에요. 그런 거를 놓고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수다를 떨 때도 항상 염두해 주세요. 하느님이 나한테 어떻게 답을 주시나. 주로 저 같은 경우 수다 떨 때 답이 많이 오더만. 네, 수다는 중요합니다. 예, 다른 질문. 네. 없는데 이렇게 개신교 친구들이나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가톨릭에 대해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고 그런 비판을 들으면 좀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은데 종교 간 화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맙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둘 다 인간의 경험으로 출발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 얘기를 나눠드릴게요. 제가 제프라는 이제 개신교 목사인데 동성애자입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아름다운 인간을 본 적이 없어요. 영적으로도 참 깊고. 근데 그분은 자기 파트너하고 30년을 살았어요. 근데 물론 집안에서 쫓겨났어요. 그 목사님 엄마가 정말 보수적인 미국의 개신교 장로교는 정말 보수적이에요. 그랬는데 자기네 25주년 되던 날 엄마가 하대요. 2만 원을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엉엉 울더라고요. 엄마한테 이제 그 관계를 인정받았다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동성연애자가 뭔지도 모르고 미국에 갔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한 사람을 저렇게 30년을 사랑하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문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 차원이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 이게 합법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가르침과 사회가 정반대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도구마적으로 우리가 교의를 가지고 접근할 때 답이 없어요. 근데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 사람들의 아픔과 그 사람의 경험을 존중하면서 나에게 내 친구들이 중요하듯이 그에게도 그 친구들이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인정하는 것.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를 굉장히 많이 서포트해 주고요. 또 제가 다니던 학교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남자, 트랜스젠더도 남자,
여자, 트랜스젠더도 여자. 이렇게도 돼 있고요. 또 화장실 하나 빈 공간은 내가 트랜스젠더인데 아직 여자도 좀 편하지 않고 남자도 인비트윈, 걔는 일로 가고. 그렇게 이렇게. 근데 그게요, 글쎄 배려 같아요, 저는. 그리고 너무나 아픈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듣는다고요. 처음에 사춘기 시작할 때부터 자기가 이게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회는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함이 없어요, 그죠? 근데 앞으로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21세기에는 살아남지 못해요. 그래서 그 경험으로 얘기하라고 하고 싶고요. 일단 개신교를 제가 폄하할 마음은 없어요. 근데 개신교에는 여러 층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종교 간의 대화는 원래 층별로 하는 거예요. 스님들하고도 내 수준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같은 층의 사람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개신교에서 마리아 믿고 마귀를 공경하고 너네는 사탄이다 그러면은 네 그러고 대화하지 마세요. 층이 다르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관상의 경지에서 어떤 하느님은 결국 무의시다 라는 것을 느꼈을 때 그 스님들하고 얘기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하느님을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느님을 유라고 부르든 무라고 부르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 종교 간의 대화 또 그 종파 간의 대화는 층별로 하시면 돼요. 그 층이 다르면 죄송합니다. 이거 안 하십니까? 굉장히 만나뵙고 싶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지? 수녀님들도 계시지만 이제 저는 20대 후반으로 가고 있고 성소에 대한 식별을 통해서 저 나름대로 이제 결정을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수녀님의 글을 읽으면서 이제 제가 갈망했던 것들을 많이 다시 느끼라 이렇게 느낌을 받으면서 이제 그건 내 길이 아니다고 생각함과 동시에 접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제 20대 들어서 초반에 가졌던 성소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이제 한 1년 반 전부터 1년 반 전부터 갑자기 나가게 되면서 결정을 이제 거의 완벽하게 한 시점에서 다시 이제 남자친구가 나타났어? 네? 남자친구가 나타났어? 네, 수녀님 글을 읽었는데요. 너무 혼동이 와가지고 제가 수도 생활도 너무 갈망하고 또 어떤 한국 수도에 분들 계셔서 제발 수녀님들께 죄송하지만 한국 수도회가 가진 어떤 조금 막혀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 정의를 같이 이렇게 사회성으로 처절하게 들어가서 같이 함께 하기가 사회 정의를 실천한다는 게 사실 많이 어려운데 그 경계를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저도 어떻게 보면 경계인으로 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수녀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순명 교회는 옳다고 하신 강의도 제가 수녀님들께 많이 들었었는데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또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다면 평신도로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조금 조언을 해주셨으면 입회하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입회를 하세요. 입회를 하고 그리고 한국은 참 이상해요. 뭐 입회 해갖고 살다가 뭐 사랑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나오면 되잖아. 또 사회정의를 내가 부르질 수 없으면 나오면 돼요. 근데 제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경험은 수련을 받은 거예요. 그거 너무 좋은 거예요. 돈 주고도 받아야 돼. 돈 주고도. 더군다나 내가 그런 초대를 느끼면 진짜 재밌어요. 수도원 가요. 얼마나 재밌어 진짜. 그러니까 해보세요 한번. 저는 빨래는 이렇게 하면 좋구나, 빨래는 이렇게 널면 좋구나, 정말 너무나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들 또 이 수도복을 딱 입으면 가난한 사람한테 가도 별로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도 참 이렇게 부담 없이 다가오고 얼마나 좋고 정말 내가 수녀가 안 된다 하더라도 저는 수련은 받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구조에서는 내가 사회적인 이게 좀 너무 안타깝다 이러면은 그냥 장상이랑 얘기를 해갖고 그런 특수사도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하느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내어드리고 나를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 체험도 해보고 사람이랑 사는 게 뭔지도 배워보고. 전 정말요, 제가 쫓겨났지만 제가 처음 저를 수련시켜줬던 그런 분들 너무 고맙고, 네, 정말 너무 귀한 거예요. 매일매일 5시에 일어나서 비록 30분 졸지만 어쨌든 묵상하고 그런 거를 4년을 하는데 정말 귀한 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 데 있으면 그리고 그때 그랬어요. 어떤 수녀님이 야, 시집 갔다 가면 수녀원 가기 힘들지만 수녀원 갔다가 시집 갈 수가 있으니까 일단 해봐. 아니면 가면 되지 뭘 그래요. 시집 안 가면 또 어때. 근데 제발 이렇게 모든 것을 막 이렇게 절대화시키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 이게 진실이면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열심히 살아보고 아니면 말고 그럼 또 다른 문이 열리면 또 글로 가고. 인생은 이렇게 과정이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녀가 되고 말고를 떠나서 수련은 정말 좋아요. 많이 배워요. 맞죠, 수녀님? 그거를 수녀님들한테 여쭤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비싼 얘기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수녀님께서 수련 기간이 얼마나 귀한 경험인지 돈 주고도 못하는 거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는 게 좀 지지부진하다고 느낄 때, 그렇게 느끼는 분들한테 조언할 때 한 번쯤 권하는 게 평신도 선교사로 외국에 갔다 와라. 한국 말고, 한국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겨워요. 신부를 봐도 지겹고 평신도를 봐도 한심하고 정말 짜증나는 게 한국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시면 툭 털고 본론반 가시면 평신도 선교사 항상 모집을 해요. 매번 언제든지 수시 모집하니까 거기 가시면은 1년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십니다. 수련 기술 똑같이 받고 나서 전혀 다른 언어를 쓰는 나라에 가서 또 거기서 수련을 받고 활동을, 가난한 사람들하고 3년 이상 하고 들어오면 계속 선교사를 하실 수도 있고 그만두실 수도 있는데, 그 이전의 나와 그 이후의 나가 너무너무 달라지는 거를 평신도 선교사를 보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꼭 수도에 들어가는 것만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상황에서 사제가 됐다고 못 뽑거나 수련 들어갔다가 나오거나 신학교 다니다가 나오면은 교회 안에서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적으로 괜히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되는 그런 한국 교회 문화, 정말 지저분한 문화죠.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셨어.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좀 힘내고 용감해야 된다. 뭘 결정하든지. 그런 생각이 잠깐 듭니다. 네? 나이 제한 모르겠어요. 50 이상이면 좀 힘들지 않을까요? 왜냐면 언어를 새로 습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40대 초반까지는 받는 것 같아요. 부부 선교사도 가능합니다. 제가 그 대변인이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너무너무 좋았어요. 독일가 그분들 아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길도 있다, 이런 길도 있고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용감해야 된다. 저지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생각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질문. 저는 이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작년에 이제 1학기까지만 마치고 1년 휴학을 하고 있는 상태고 2학기 때 학교를 다시 돌아갈 건데, 그 학교를 떠나 있는 1년 동안 이제 상담도 다니고 병원도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길거리 의사를 나가고 그냥 교회가 신경을 미쳐다 쓰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다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신학교의 양성과정, 제가 양성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양성과정이 좀 닫혀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과연 이곳에서 제가 이제 절반 나왔는데 남은 절반을 마치고 양성을 다 받고 신부가 돼서 바깥으로 나갔을 때 과연 그때 신부가 되고 나서 내가 정말 용기 있게 나가서 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데 이 상태로 그냥 양성을 받아서 나오면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신부 노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됐었거든요. 다행히 그 현장들에 저희 교구 신부님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되긴 했지만 과연 이렇게 좁게 양성되는 과정을 내가 있어야 하는 건가? 혹시 조금 더 자유로운 아니면 조금 더 용인해주는 공동체를 찾는 것이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저도 미국에 있는 공동체들이나 유럽에 있는 공동체들이랑 컨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저도 이제 수도 공동체에 2년 정도 있었는데 수련을 받고 전 당연히 이제 첫 서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동체에서 판단을 하기로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쫓겨난 케이스였는데 돌이켜보면 저도 행복하게 살았고 많은 것을 배웠지만 그 2년이 신학교에서 3년 반 산 거랑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들어왔을 때는 아 진짜 나한테 맞는 집을 찾았구나, 진짜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구나 라고 느꼈는데 휴학하면서 1년 동안 본 건 내가 내 집이라고 생각을 했던 집인데 1년을 살다 보면서 객관적으로 좀 먼 거리에서 내 집을 보니 이 집도 문제가 있네. 그럼 내가 어떻게 다른 집을 찾아야 되나? 내가 아예 이게 아닌 건가? 아니면 어쨌든 여기에 좀 적응을 하면서 길을 모색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수녀님께 좀 궁금했던 건 미국이 조금 자유로운 곳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공동체를 택해서 가신 건데 그곳에 정말 뭐 100% 만족하시는 공동체는 없죠. 근데 그 오랜 기간 동안 사시면서 처음에 한국에서 공동체를 택해서 가셨을 때 보셨던 공동체와 지금의 공동체 어떻게 다르신지, 그리고 만약에 수녀님이 제 입장이시라면 어떤 이런 양성 과정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곳에서 내가 적응을 하면서 뭔가 길을 모색하는 게 나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에 적합한 곳을 찾는 것이 나을 건지,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정말 심오하고 어려운 질문인데 처음에 그 공동체를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착하고 수녀님들도 착하고 또 나이스하고 미국 사람들도 나이스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이제 이분들께서 아시아 사람에 대한 어떤 편견 같은 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말을 주장하는 아시아인을 보면 굉장히 쟤는 왜 저렇게 다를까?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버클리에서 10년을 공부했는데 LA에서 올라온 수녀가 나한테 길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거기까지 가는 길은 100개가 있는데 오늘 밤에 네가 이 길을 원한다면 내가 글로 가주지. 그러니까 매번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거는 그 집이 우리 모토가 미션이 The Full Development of Human이에요. 인간에게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개발시켜주는 집이에요. 저는 그거를 동의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싸우는 거죠. 웃으면서 싸우고 말로 싸우고 라이팅으로 싸우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기본을 동의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도 변하고 나도 변한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사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거는 그 첫 번 양성 그 수련 과정 때 자기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제 리젝트를 당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 공동체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는 마음을 갖기가 힘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권하고 싶은 건 저도 그랬고요. 이제 처음에 홀리네임스에 들어가서 이제 싸울 때 제가 항상 물어야 됐던 게 이게 내가 지금 내 엑스 커뮤니티에서 갖고 온 쓰레기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쓰레기인지, 여러분들 만약에 재혼을 하셨다면 이게 내 엑스 와이프한테서 오는 쓰레기인지 이 관계에서 오는 쓰레기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나는 그 권력을 가진 장이라는 것들은 꼴뚜기 싫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갑자기 누구? 내가 지금 옛날 커뮤니티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패턴을 만들지 않도록 이게 어디서 오는 건가를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포메이션을 하나 완전히 맞추는 것이 나중에 신부님이 되셔서 또 비전을 찾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든지 어쨌든 포메이션을 완전히 맞추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참으시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학사님 정말 기억하세요. 제일 문제인 사람이 뭔지 아세요? 양성 받을 때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절대 안 혼나요. 눈치 사하면 절대 안 혼나요. 손님 선생님도 빠른 애는 안 혼내키지. 꼭 늦게 오는 것들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학생님 같은 경우 그 문제들이 잘 보이잖아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다른 학사님들이 그거 고민할 때 같이 걸어가지고 그런 것이 또 이제 학사님 나중에 자기 소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지금 모인 분들이랑 정말 여러분 저 두 학사님 정말 약속하세요. 변하면 안 돼. 변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기억하세요. 이렇게 느꼈던 것들. 왜냐하면 제가 의정부국에 제가 너무나 아끼는 제자가 이번에 나가갖고 네, 정말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그 사람이 여기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한 명 정도 경계인으로 사시는 신부님이 수면이 너무 밝으셔서 저도 그냥 에너지를 많이 받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뻤고요. 저는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저희 손가락을 같이 하는데 이분은 아무 종교가 어느 부인데 제가 이렇게 꼬드겨서 모시러 왔는데 저희가 이렇게 여성, 아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 신비, 정의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공동체를 꿈꾸면서 이래저래 만난 인연들이 모여서 지금 공부도 같이 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뭐 종파의 문제가 아니고 종교를 넘어서 말씀하셨듯이 뭐 무녀들에게도 가서 내가 뭐 신어머니가 얼마나 극진히 그 딸들을 케어하는지 뭐 이런 것도 배울 수 있으면 배우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어서 모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구심력하고 원심력 사이에 균형을 많이 잃어버리니까요. 그냥 이렇게 뭔가 이국적인 것을 막 쓸려버려서 항상 한참 있다 보면 이렇게 돌아온 탕자가 이렇게 돼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저는 그건 개인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수님은 그런 이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시는지 그 경계인으로서 그 실천적인 어떤 해법 같은 게 있으면 제가 좀 청하고 싶고 다른 하나는 저희 공동체 안에서 있는 고민인데 이렇게 보면 특히 여성이나 아이나 노인에게 대한 관심이 있다 보면 경제적으로 자립을 못하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탁상 공론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어떤 뭐 성직에 몸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종교에 의지하는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어렵더라고요. 의탁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예전에 뭐 중세 백인회 같이 이제 그런 전통을 우리가 좀 쫓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에서는 현재 첫 번째는요, 그 원심력과 구심력 사이의 긴장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제 그거는 이제 가장 공통적인 것들이 이제 가스펠 그 복음의 가치죠. 예, 복음의 가치라서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셔야 돼요. 멀리 가면 가도 내가 이게 깊지 않으면 멀리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가장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공통적인 것들,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자기 개인 영성을 좀 찾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먹는 걸 좋아하니까 역시 성찬제예요. 그러니까 성체예요, 저는. 제가 비록 꼴보기 어때 미사 안 가도 성체예요. 같이 나누고 쪼개고 부서지고, 그거를 놓치면 내가 무당한테도 갈 수 없는 거고, 목사님한테도 갈 수 없고, 스님한테도 갈 수 없어요. 근데 성찬제의 정신 안에서 그분들을 만날 때 그게 가능한 거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 불교 영산제 같은 거를 보면 우리랑 똑같거든요. 춤추고 또 밥을 드시거든요. 이 먹는다는 행위가 얼마나 거룩한 것이고 또 얼마나 인간적인 것인지 뭐 이런 것들 각자 자기의 영성을 찾고 그다음에 가장 복음적인 가치로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미국에 백인회가 있거든요. 지금 뉴욕 쪽에 공동체가 있고요. 그리고 개신교 자매들 안에서 그런 공동체 모임들이 있는 거를 알아요, 제가. 예, 이곳저곳. 근데 한국에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이런 공동체를 갈망하는 것들이 지금 많고요. 유럽하고 미국이랑 시작해갖고 요즘에 유행하는 거는 평신도 공동체 운동이에요. 수도 공동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한문을 받고 이제 젊은 남녀들이 같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복음적 가치를 사는 그런 공동체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고, 이태리에는 되게 유명한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정결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새 세대하고는 잘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 공동체 모임들이 지금은 이제 새로운 또 전기를 맡고 있고요. 지금 하시는 일은 정말 너무나 시기적으로 맞는 일입니다. 근데 여성들의 모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여성이 정신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가장 그거는 경제적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뭐 부자 남자들 친구로 사귀든지 장사를 하든지 빵을 굽든지 돈을 버셔야 돼요. 어떻게 답변이 됐나요? 혹시 오늘 꼭 질문을 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한 번 더 하면 안 되나요? 아, 짧게 할게요. 그건 안 됐어요. 짧게 할게요. 다른 분 혹시 지금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사실은 원래 저희가 30분에 끝내기로 일정을 잡았었는데 벌써 30분 다 돼요. 그래서 아 그러세요? 시간이 없으신가 봐서 그냥 짤막하게 예. 네, 오늘 이렇게 수연님 만나뵙고 말씀 들어보니까 육회, 통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든 또 세상 속에서든 자기 존재의 본연의 모습보다는 자꾸 이렇게 옷을 입어가지고 이렇게 가리고 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수연님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냥 맨살을 그야말로 맨살을 만나는 그리고 정말 그 인간의 깊이 안에 있는 그런 부분을 아주 이렇게 직원해 주시는 말씀 듣고 우리 교회 안에서 좀 많이 여기 신부님 계시지만 답답해요. 네, 뭐 강문 시간이든 뭐 그런 말씀을 통해서 뭐 다 그러시는 건 아니시지만 근데 이렇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바깥바람으로 또 이렇게 교회에 계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런 답답함을 이런 시간을 통해서나 아마도 그리고 또 가톨릭 여기 지금 여기에 독자로 계신 분들은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망하시는 분들이 아니실까.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 이렇게 마련해 주신 부모님께서 지금 여기 분들 감사드리고 수연님한테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지금 대충 말씀을 들어서 알았는데 수연님이 소속해 계신 그 수녀에 대해서 창립 동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자세에서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수도원은요 캐나다에서 세워졌어요. 1871년에 세워졌고요. 그 퀘벡 지역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유럽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민을 많이 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이 거진 이제 버려지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창설자께서 특히 어린이와 여성 교육을 위해서 이제 만든 회예요. 그래서 이 수녀님들이 그때 당시에 배를 타고 캐나다에서 20대 어린 나이에 그 젊은이들 6명이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포틀랜드에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제가 있는 캘리포니아 쪽에 또 배를 타고 와서 이제 수도원을 차리고 그때부터 국민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주로 그 교육을 하게 됐고 저희도 뭐 똑같이 헤빗을 입고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그런 회였죠. 그리고 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이제 정신에 의거해서 그 개혁들이 시작되고 그때 많은 수녀님들이 나갔어요. 그때 그 전에는 이 수녀님들이 남자 여자 앉지도 앉지 않을 뿐더러 수녀님들끼리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옛날에는. 그래서 지금도 수녀님들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에 얼마나 이상했는지 모른다. 왜냐면 계속 침묵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처음으로 이제 말을 하게 되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을 같이 공부하고 수녀 신부들이 다 모여서 같이 공부하다가 그렇게 해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또 나가고 굉장히 그 교회가 그때 이제 거진 반을 넘게 수녀님들을 잃었고요. 그러면서 도대체 수녀가 뭔가 이 세상에 뭘 하는 사람들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 수녀님들이 저희 학교 몇 개 대학을 빼놓고는 학교 병원을 다 포기합니다. 왜냐면은 이미 학교와 그 병원이라는 거는 이제 어퍼 미들 클래스지 이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 때문에요. 그 수녀님들이 대부분은 다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수녀님들이 선생님부터 사람들이 얼마나 깐깐해요. 근데 어쨌든 그 성격은 남고
그거를 갖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전부 이제 그 이너시티로 들어갔어요. 도시 슬럼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조그만 이런 데를 차려가지고 이제 흑인 뭐 이민자 이런 사람 아이들을 돌보고 그다음에 이제 액티비즘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데모를 조직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수녀님들 같은 경우 이제 경제적 독립 그게 굉장히 이제 힘들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투자를 하는데 그거를 다 같이 자료를 공유해갖고 회사를 골라요. 투자하는 회사를. 그래서 그게 지금 글로벌 그 가난을 도움을 주는 좋은 회사로 선정된 회사의 주식을 사요. 그래서 있는 재산으로 그렇게 불리니까 손해를 많이 보죠. 근데 어쨌든 그걸 할 수 없죠. 그걸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도 썼듯이 우리 수녀님들이 정말 참 훌륭하신 게 자기들이 그러니까 4명씩 쓰는 양로원으로 가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돈을 다 이제 아프리카나 다른 가난한 교회로 보내고 이제 저는 이제 그러면서 저한테는 주는 땅이 이제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이제 다 팔아가.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학교에 있을 거니까 이제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 근데 우리 수녀 하나 되게 좋은 양로원이 있어. 고기 한 자리만 달라고 그랬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수녀원의 이제 보케이션이 이제 점점 좀 줄어요. 근데 그거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여성들이 자기를 개발할 확률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도 성소는 좀 없어집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요즘에는 공동체 운동들을 많이 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제3세계와의 연대. 그래서 이제 저희 회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에 있기 때문에요. 저도 이제 아프리카 선생님들하고 이제 또 작당 모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프리카 수녀님들은 지금 젊은 수녀들이 유기서원자가 76명이 있고 여기 미국에는 유기서원자가 3명이 있거든요. 근데 미팅을 하면 어디 가서 하냐면 미국에 와서 하든가 항상 아프리카 대표 2-3명이 와가지고 미국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말도 안 된다. 아니 3명이 절로 가야지 그쵸? 근데 미국 사람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미국이 센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또 브라질 가보는 게 소원이거든요. 우리 브라질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간 지점에서 브라질에서 만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그게 어떤 면에서 저의 또 투쟁이기도 한데 왜 모든 게 미국 중심이어야 해요? 우리가 그러면 아프리카 수녀를 불러다가 우리 학교에서 공부시키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니네가 하고 싶으면 아프리카 가서 걔네 말 배우고 걔네랑 같이 살면서 가르치려면 가르치고 네가 배워. 그쵸? 이런 것들이 제가 그 또 인식을 바꾸는 거, 미국 사람들한테 인식을 바꾸는 거, 그리고 아시아 사람들, 우리 교포들이나 여기들이 이렇게 제 친구가 너무너무 좋은 이란 친구가 있어요. 걔가 미국에서 되게 인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니네 나라에 가면 내가 인기가 많을까? 이러는 거에서 너 우리나라하고 일리걸 노동자다. 우리는 피부 색깔만 좀 까먹으면 그냥 이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들도 우리도 이제는 이제 깨야 되고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시골에 가면 이제 다 이제 또 하이브리드예요. 이제 피들이 막 이렇게 섞였어요. 그래서 단일 민족을 고수하시면 또 곤란해요. 여러분들 의정부역 가봤어요? 토요일 일요일 되면 그들이 한국말을 또 좀 잘해요. 그죠? 우리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예요? 누가 민중이에요? 우리 민중신앙 하는데 이미 내셔널 보도가 이제 흐려졌잖아요. 그죠? 막 사람들이 섞이기 시작하는데 누가 민중이에요? 그리고 왜 미국 피부만 하얗면 그냥 주눅이 들고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하다고 해도 피부만 좀 까먹으면 이렇게 보고 무슨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프리카 젊은 여자들이 수술해요. 이거 피부 좀 하얘지려고. 오늘 제가 좀 얌전해 보이죠? 제가 얌전해 보이려고 미장원에 갔어요. 내 친구가 머리 잘라준다고 그래서. 근데 그 미장원 아가씨가 너무 예쁜데 쌍꺼풀이 앉은 너무 예쁜 눈인 거예요. 저기 머리 하나 말고 저기요 쌍꺼풀 하면 안 돼요. 지금 너무 예뻐요.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저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쌍꺼풀을 해야 돼요? 외꺼풀이 얼마나 예쁜데. 동양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감이 없어요. 그쵸? 우리가 우리를 아름답다고 안 하는데 누가 아름답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또 싸우고 또 우리를 또 가다듬고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예.
다음에 기회가 닿는다면 다음번에는 한 1박 2일 정도로 피정 프로그램으로 해서 한 1박 2일을 같이 지내면서 얘기를 듣는 건 나을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얘기를 서로만 듣고 만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저도 굉장히 아쉽거든요. 네, 그래도 오늘은 마무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박순현님하고는 지금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현으로라도 계속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긴 하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마무리 발언 조금 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드링 뉴스 지금 여기 계속 나와야겠죠? 네, 정말 제가 편집장을 맡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언론이거든요. 이런 언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개 있으면 사실 안 해도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저희밖에. 그래서 이런 언론이 계속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사실상 오늘이 19일이죠. 네. 7월 19일. 저희가 월급날이 7월 25일입니다. 근데 이번 달에 상여금을 줘야 되는데 상여금이 한 300~400 정도가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막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려는 것은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아직 후원을 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소액 후원이 언론의 힘입니다. 뭐 몇백만 원씩 주는 거 별로 어렵지 않고요. 그것보다는 10,000원, 5,000원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돌아가셔서 저희 사이트에서 후원에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따 다 끝나면 혹시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뒤에 제가 쓴 책 아까 그래야지 갈망하는가, 그리고 저 책입니다. 너에게 가고 싶다. 두 권 10,000원씩 팔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사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런 자리에 있으면 항상 두 가지 컨셉을 가져요. 하나는 지금 여기 편집자로서 얘기자, 아까 뭐 저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편집자로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은 무슨 컨셉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운영자로서 얘기해요. 양쪽을 다 해야 되니까 사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게 또 제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모임을 준비할 수 있으면 계속 마련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오프라인에서도 참여해 주시고 이럴 때 한번 얼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수고해 주신 박정원 신현님한테 박수 한 가지 공지만 드릴게요. 이제 끝나고 나서 디프리가 있어요. 맥주를 마시러 갈 건데 이름이 서강대 정문을 지나서 한 500m 정도 가시면은 50m쯤 가시면은 비어스텝이라는 맥주집이 있어요. 거기서 좀 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되고 회비는 10,000원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 스마트폰으로 비어스텝이 어딘지 한번 찾아보시고 좀 헷갈리시면은 여기 검은 옷 입으신 문양효수 기자거든요. 저분 따라서 같이 가시면 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분들은 먼저 가시고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입구에서 기다리셨다 같이 이동하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